로드 클로즈 이거 세워놓으면 이 도로 3년 동안 못 써.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이 중에서 일한 애는 이거 처음에 쌓인 이거 만든 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중간중간에 다른 재밌는 얘기 있으면 바꿀 건데 오늘은 뭔 얘기 할 거냐, 미국 대학 설명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사실 유학, 미국 대학 이런 얘기는 하지만 오늘은 토종 한국인이 느꼈던 미국의 생활. 일단은 보통 미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 해외 취업, 두 번째가 유학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비자라는 개념을 아세요? 비자가 뭐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국인은 경계하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 관광을 목적이건 취업을 목적이건 지금 얘가 건전한 목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명인 거야. 그래서 이제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유학생이야. 그러면 미국에서 유학생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어요. 왜겠어? 이거를 이해하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면 미국은 엘리트 중심 사회예요. 미국 사회가 평등한데 어떤 점에서 극도로 엘리트 중심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너네 꿈이 뭐니, 너네 인생의 목표가 뭐니 이러면 꿈이 생각보다 커. 미국 애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나는 그냥 아이폰을 쓰고 삼성 TV로 풋볼을 즐겨보면서 맥주를 마음껏 마시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좀 삶이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이 단순한 이유는 걔네가 바보여서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이 워낙 부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도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골 정도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 있으면 여기가 핫플레이스지. 우리나라 시골 느낌 있죠? 하나로마트 있고 그 옆에 뭐 있어? 중국집이 있어. 길 건너편에 이발소 있고 킹데리아가 있습니다. 킹데리아 옆에 보통 뭐 있어? 보통 멕시카나 치킨 있습니다. 이게 바로 K 다운타운이다. 근데 미국은 시골로 가도 기본적인 게 갖춰진 경우가 많아. 그리고 얘네의 약간 조금 생활 패턴을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퇴근 이후에 뭔가 막 라이프가 펼쳐지잖아요. 술집도 막 많고 막 뭔가. 그쵸? 근데 미국은 시골로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 부동산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평인지랑 가격 나오고 이러죠. 미국은 이거랑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오는 특이한 정보가 있어요. 반경 10마일 내 사람 유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골 얘기예요, 시골. 제가 지금 뉴욕이나 막 보스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선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사실 되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만큼 이제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네 집에서 놀아. 왜? 집이 다 크거든.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 형태는 2층 집이에요, 2층 집. 투스토리 이렇게 2층 돼요. 지붕 이렇게 있고, 차고 이렇게 있고, 중산층의 대표적인 집이야. 우리나라에서의 중산층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 형태가 이런 식으로 2층 집이에요. 딱 차고 딸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미국에서 보면 죄다 2층 집 사는 것 같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2층 집이 약간 중산층의 상징이야. 그러면 조금 그런 느낌이 아니라 평범한 데로 가면 1층 집이에요, 1층 집.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미국 이제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볼 때 딱 보면 알아. 거리가 스트리트가 딱 나왔을 때 이게 1층 집이 쭉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약간 발달이 덜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2층 집으로 쭉 되어 있다? 거기는 개발이 된 지역이다.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거지. 근데 열받는 건 뭐냐? 이렇게 1층 집인데도 차고가 있어. 스티브 잡스가 집이 어려웠다 그러잖아요. 차고에서 처음 창업했다고 하지. 미국은 그런 사람도 차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옆에 문콕 할까봐 이상한 스펀지 막 문에다가 붙이고 겨우겨우 막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개처럼 그 틈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우리는. 얘네는 그런 거 없어. 얘네는 1층 집 사는 사람도 자기 차고에다가 차 멋지게 들여놓고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그래. 미국의 사회 그 얘기를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활 수준이 공간도 넓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집 중심으로 문화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집 중심, 가족 중심. 많아. 그리고 파티를 하더라도 집에서 파티를 해갖고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그 판럭이라고 하지, 판럭.
각자 자기들 요리 준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집에 모여가지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기본적인 형태의 파티 형태입니다. 판로.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가족 중심의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활이 생각보다 엄청 단순할 수 있는 거야. 미국에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딱히 거기 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답답함을 못 느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미국 사람들 상식 테스트 막 이런 거 보면 막 태평양의 위치를 모르고 뭔가 좀 사람들이 약간 뭔가 특이하잖아. 그게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생각보다 생활이 되게 단순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일단 사기맵이야, 사기맵. 위치 선정이 미쳤다.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었으면 독일처럼 제패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넓고 얘네는 워낙 자원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고 플러스 아까 말한 그 철저한 엘리트 중심주의. 얘네는 0.1%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개념이에요. 전략적으로 키워내는 거야. 얘네가 모든 그런 부담감을 짊어져. 얘네가 국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담감을 짊어지고 나머지 99.9%는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 미국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약간 의무야. 이런 게 딱 구분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0.1%가 다 미국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이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멀리 돌아왔죠? 미국에서 고등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야. 우리나라 애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량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막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막 과외하고 막 학원 가고 솔직히 그렇게 해갖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죠. 애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나라가 힘들잖아.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경쟁을 하고 그러는 게 그치.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로스가 생겨. 그래서 얘네를 사오는 개념인 거야. 한국, 유럽, 인도, 중국 이런 데서 공부 머신들 있죠. 공부 기계들 미국에서는 사실은 받아가는 겁니다. 어떤 개념으로? 대학원이라는 개념으로 얘네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엄청 잘해줘요. 대표적으로 잘해주는 게 뭐냐면 대부분 학비를 지원해줘요. 이런 돈으로 나를 사려고 했는가? 그러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근데 주마다 이제 학비의 수준이 되게 달라. 왜냐면 주마다 물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한 학기에 주립대 기준 2천 정도 하나, 2천만 원 정도 하나 한 학기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야. 왜냐 주립대 기준 이거 되게 싼 거거든요. 비싼 데는 막 억이 넘어가. 근데 한 학기 등록금이 2천인데 이거를 다 대주는 거야, 풀로. 등록금만 대줘? 생활비도 대줘요. 한 달에 돈으로 하나 한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전 세계의 공부 머신들을 모아놔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네 공부만 해. 그러고 너네 100명 중에서 5명이라도 혹은 10명이라도 미국에 남아서 정착하면 우리가 게이득.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 특, 한중일, 인도. 교육열이 어마어마해. 일단은 모든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일단은 다 시켜. 다시 받아쓰기 다 해보고 막 뭐 안 돼도 뭐 학습제라도 시켜보고 보충 수업이라도 하고 약간 그런데 미국은 해서 안 되면 상당히 일찍 포기를 해줘. 아 그래? 재능이 없네? 하고. 지금 언뜻 보기에는 미국이 그런 외국 애들을 사오는데 엄청난 재정 진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남는 장사다. 왜? 이렇게 쓰는 돈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 특이해요. 부모가 자식의 어떤 그런 희생에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평범하다? 근데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약간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얘 너무 우리랑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얘랑 같이 저녁에 일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같이 풋볼 보면서 놀고 싶은데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걱정을 하는 분위기까지 있어. 좀 달라요. 약간 한국이랑.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사온다. 근데 이게 얘네한테 남는 장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0.1%의 엘리트가 하드캐리 하는데 그 0.1%를 어떻게 한다? 그 안에서 기르기도 하지만 사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그 주는 기준이 비자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주는 비자가 F1이에요, F1. F1 비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얘는 유학생으로서 혜택을 주는데 이 유학생의 비자를 악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한국인들이 우리 동네에 많아. 야,
이거 다 사람들이 한국 마트 가려고 한 2시간 운전해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내가 트럭 끌고 가가지고 냉동을 잔뜩 떼오는 거야. 냉동 만두, 라면 뭐 이런 거 안 썩는 거 있죠. 부식품. 1톤 트럭 끌고 가서 그리고 장학금 받으면 기숙사에서 내는 전기세도 다 무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기숙사에다가 냉동고를 몇 개를 들여놔. 거기에다가 냉동 다 보관하고 창고처럼 다 라면 해놓고 팔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인 유학생들한테 더 붙여서 원래 라면 하나에 1불이었으면 한 1.3불, 1.4불에 이렇게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공부하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자를 다르게 주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말해놓고 딴 거 할까 봐. 수상할이 많지. 잘 알죠? 이런 거를. 미국 대학 느낌이 어떠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셔틀버스가 안에 이렇게 돌아다녀. 이 셔틀버스 운전 누가 하냐? 학생들이 합니다. 왜? 이거 운전하면 장학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운전하는 애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19살짜리 여자애가 딱 선글라스 끼고 진짜 멋있게 딱 운전하고 있어요. 빨리 타라고 딱. 근로장학생이에요. 맞아요. 여기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애들도 다 근로장학생들이야. 근로장학생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대형 버스 운전하니까 안전에 대한 부담감 있겠죠?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어떤 특이한 제도가 있었냐면 만약에 이 학생이 운전하는 버스에 치이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이야. 그래서 우리들끼리 하는 말 중에 만약에 우리가 연구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장학금이 잘린다. 버스로 돌진하면 된다. 그 버스에 치이면 행사 여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장학금을 받게 된다. 아 근데 진짜로 워낙 비싸니까 진짜 절박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겠대. 좀 다른 데로 볼까? 풋볼 경기장 보여드릴까요? 학교 안에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학교 안에 이런 풋볼 경기장이 있는 거야. 대학교 안에. 여기에 아마 한 3만 명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 있어요. 한 7만 명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풋볼을 저는 몰랐어. 저는 거기 이제 풋볼 시즌이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얘네는 이제 약간 좀 이 스포츠 문화가 되게 발달을 해서 이 지역 대학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재밌는 스포츠 경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역 대학에 이런 스포츠 팀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구도 유명하고 풋볼이 상당히 유명하고 여러분들 하인즈 워드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유학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한류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제 풋볼 시즌이 되면 학교 전체가 그냥 완전 마비야.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 축제처럼 막 그렇게 해.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 풋볼 경기장에서 이 3만 명이 강남 스타일을 틀고 말춤을 췄다. 이게 바로 제가 느꼈던 최초의 한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그러고 이제 한 1, 2년 있다가 빅뱅과 2NE1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노래가 태양의 눈, 코, 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셔틀버스죠, 셔틀버스. 셔틀버스를 학생들이 운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K-팝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 셔틀버스 안에서 K-팝을 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태양의 눈, 코, 입이 쫙 나오면 그거를 애들이 흥얼흥얼 따라 불러. 되게 재밌는 광경이에요. 그때가 이제 약간 좀 이제 BTS 전입니다. 뭐 드라마 이런 거는 드라마도 유명은 했는데 이게 있겠어. 그러니까 그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때 막 K-팝이 나갈 때고 K-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막 했을 때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전 솔직히 BTS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K-팝이나 K-드라마가 미국에서의 솔직히 느낌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특이한 애야. 일반적인 메인스트림은 아니야. 자, 미국의 메인스트림은 남자애들은 풋볼하고 만나서 막 하고 아웃도어 운동 막 되게 빡세게 하고 프리즈비 날리고 막 서로 막 받고 막 이런 게 미국의 약간 조금 메인 애들의 놀이지. 미국 애가 K-드라마랑 K-팝을 본다? 뭔가 특이한 애라는 느낌이 강했어.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중국은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중국은 우리랑 약간 그런 문화적인 것도 비슷하고 신체적인 것도 되게 비슷하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되게 일본에 되게 빠져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한 199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일본 문화가 되게 우리나라에 강하게 들어와서 머리도 막 일본 스타일 머리, 패션도 일본 스타일 패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되게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섰어요, 그때. 그래서 어느 정도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학기에 통계 프로그래밍 수업이었는데 저랑 어떤 형이랑 둘이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는 얘기. 아, 형, 너 마트 갔다 왔어? 그래서, 뭐, 사왔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같이 수업 듣던 중국인 여자애가 그냥 우리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중국인 여자애가 그러는 거야. 아, 너네를 신경 쓰게 했다면 미안한데, 영어로. 내가 되게 K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말을 그냥 듣는 게 너무 좋다. 나한테는 이 한국 말을 듣는 게 되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한국말로 얘기하라는 거야. 문화 승리를 그때 제가 잠깐 느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막 지브리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재밌고 일본 막 이런 거 되게 재밌게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좀 재밌을 수 있잖아. 그런 게 느껴지고, 그치? 여러분들은 좀 더 보여드리면 미국 특 이런 식으로 도로 막고 공사 시작하잖아? 3년 걸려 3년. 우리나라에 미덕이 있죠? 빨리빨리. 뭐든 빨리빨리. 왜 이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 애들 거꾸로야. 이렇게 이거 있죠. 로드 클로즈 이거 세워놓으면 이 도로 3년 동안 못 써.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이 중에서 일한 애는 이거 처음에 쌓인 이거 만든 밖에 없어. 뭘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 그냥. 유일하게 일한 애야. 맨 처음에 이거 갖다 놓은 애, 맨 마지막에 이거 치우는 애. 좋게 말하면 그 정도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일을 진짜 천천히 하기 때문에 대형 참사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게 좀 부러운 부분은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보건통계 A뿔 받아주셨답니다. 자, 보건통계 A뿔 중요합니다. 뭐 취업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담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이제 남부 지역의